안녕하세요.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죠? 오늘은 저번 시간에 예고한대로 312쪽 송민국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교과서 312페이지 보세요. 자, 책 다 폈죠? 312쪽 위에 작은 글씨부터 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가사로 작가는 두 여인을 등장시켜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화자가 두 명이에요. 두 명의 여성 화자가 등장합니다. 아시겠죠? 좀 특징적이죠? 한 명이 아니고 두 명의 여성 화자가 등장한다는 거. 그리고 여성 화자를 통해 표현되는 한국 문학의 전통을 이해하며 작품을 감상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한국 문학의 전통은 무엇일까요? 저번 시간에 개념학습할 때 봤던 내용, 바로 이별의 정한과 관련이 있겠죠? 자, 그러한 정서가 두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작가는 누구? 작가는 정철입니다. 정철. 아마 한 번 이상은 들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많은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많은 한시, 시조, 가사 작품들을 남겼고요. 덕분에 우리가 풍부하게 고전 문학을 감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사, 관동별곡, 삼인곡, 송민곡은 우리 문학사에서 아주 중요한 작품으로 꼽히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공부해야 될 작품들이에요.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송민곡 먼저 배우는데 관동별곡, 삼인곡도 꼭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됩니다. 특히 삼인곡은 송민곡과 삼인곡은 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될 작품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호가 뭐죠? 송강이죠?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송강, 정철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작품의 제목이 뭐죠? 속미인곡이에요. 속미인곡. 자, 속미인곡은 삼인곡의 속편이에요. 삼인곡, 미인을 생각하는, 그려하는 노래의 속편.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화자가 두 여인이라고 했는데 두 여인이 미인을 생각한대요. 그려한대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미인은, 여기에서 미인은요, 지금의 미인과 뜻이 다릅니다. 지금은 미인이 어떤 뜻이에요? 용모가 단정한 여인을 일컫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옛날에 이때만 해도 미인의 뜻은 지금과 달랐어요. 어떤 뜻? 재덕을 갖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꼭 외모뿐만이 아니라 재덕을 갖췄으면 다 미인이라고 칭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미인은 누구? 두 여인이 생각하는, 그려하는, 두 여인 중에 한 명의 여인이 그려하는 임을 뜻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 작가가 누구? 작가는 정철이에요.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남성 작가가 여성 화제의 목소리를 빌려서 내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특히 충신 연주지사의 경우가 그랬다고 했어요. 이 작품도 그러한 범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누구? 이때 미인은 바로 임금을 뜻하는 말인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같은 말 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작품은 임금을 그려하는 정을 두 여인의 대화 형식, 두 여인이 두 명의 여인이 화자인데 그 두 명의 여인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읊은 노래입니다. 자, 그리고 3인곡 속편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작가가 50세에서 54세까지 저 아래 고향인 전남 담양군 창평에서 지낼 때 지은 작품이에요. 이 작품을 유배가사다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는데, 유배, 그러니까 정치적인 서울에서 멀어진 곳에서 있으니까 유배라고 말할 수 있긴 한데요. 정말로 어떤 벌을 받아서 간 건 아니에요. 진짜 유배는 아니고 그냥 정치적으로 실질적인 유배,
사과가 맞긴 맞아요. 그래서 어떤 데서는 유배가사다라고 설명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또 유배가사가 아니다라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예, 그거는 그냥 그때그때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둘 중에 하나 딱 맞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자, 두 여인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들은 각 작자의 분신으로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작자가 이 두 명의 연을 통해서 자신의 심정을 드러내고자 한 거예요. 그리고 대화예요. 그러니까 대화하다 보니까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극적인 효과. 극적인, 우리가 뭔가 극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갖게 되겠죠. 자, 그리고 가사, 말씀드린 대로 가사 4음보 연속체고요. 3, 4조, 4, 4조의 음수율을, 그런 기본적인 가사의 음보율과 음수율을 보이고 있고요. 자, 제재, 주제, 임에 대한 그리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써 있는데요. 3인곡과 더불어 가사문화의 극치를 이루는 작품이다라고, 요거는 이게 대부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만큼 아주 높게 평가를 받고요. 그 이유는 뭔지 작품을 감상해보면 알 거예요, 아마. 그리고 자, 우리말의 구사가 절묘하다고 써 있는데 우리가 좀 3인곡 말고 송민곡 먼저 배우죠. 송민곡이 3인곡보다 우리말의 구사가 더 풍부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고1이죠. 이제 고1이고 이제 가사문학 배우기 시작하는데 송민곡부터 배우는 게 아마 더 편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송민곡부터 배우는 것이 아마 좀 덜 어렵고 인문학에는 송민곡이 더 좋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가사문학 인문에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대화 형식으로 된 최초의 작품. 대화 형식인데 최초라고 하네요. 이런 세 가지 이 작품의 A도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을 감상하도록 할게요. 312쪽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312쪽, 13쪽, 14쪽, 15쪽까지 돼 있는데 굉장히 길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면은 312쪽에 대한 현대어 풀이가 13쪽이에요. 그리고 14쪽의 내용에 대한 풀이가 현대 풀이가 15쪽이에요. 자, 기쁘죠? 갑자기 양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어떻게? 사음보로 끊어서 돼 있죠? 사음보로 끊어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줄글로 쭉 이어서 본다면은 다시 아마 양이 반으로 줄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부할 양은 한 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우리 차근차근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현대어 풀이도 있으니까 현대어 풀이 보면서 같이 공부합니다. 자, 그리고 교과서는 아마 거의 똑같을 겁니다.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현대어 풀이도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놨으니까 아마 공부하기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공부할게요. 시작합니다. 자, 저가는 저각시라고 됐죠. 저각시. 자, 저각시. 각시니까 젊은 여인이겠죠. 저 젊은 여인, 젊은 여인을 일컫는 말이죠. 저 젊은 여자이고요. 이 여인이 중심인물이야. 임을 그리워하는 그런 인물이 되겠습니다. 본뜻도 하구나. 천상 배곡경을 어쩌 이별하고. 자, 배곡경이 어디예요? 배곡경. 책에도 써 있습니다. 313페이지 책에도 그 뜻이 써 있죠. 배곡경. 누가 살았던 곳? 옥황상제가 있다는 그런 곳을 의미해요. 여기는 하늘의 궁궐이야. 그러니까 이 저각시가 원래 어디 있었어요? 원래 배곡경에 있었다는 거지. 원래 배곡경에 있던 뭐였어? 하늘나라 궁궐에 있던 여인이니까 선녀였지. 선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찌하여 이별하고 배곡경에서 이별한, 즉 옥황상제 이별한 그런 상황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화자의 상황, 어떤 상황? 여인이 현재 처지, 임과 이별한 그런 처지를 말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다시 작품 바깥으로 작가 측면에서 생각해 볼게요. 작가가 여인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과 정서를 의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천상 배곡경은
바로 뭐가 되겠어요? 사실은 예, 여기서는 어디? 한양의 궁궐을 뜻한 말이겠죠. 즉 이발하고 뭐죠? 관직에서 물러났다는, 관직에서 물러나서 지금 전라남도 창평 와 있는 거죠.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 다 좁은 날에 해가 다 졌습니다. 어떤 분위기? 여러분도 해 진 날 하늘 보면 어때요? 뭔가 괜히 슬프고, 그쵸? 그 저녁 때 해 질 때 노을진 모습 보면 어때요? 뭔가 괜히 슬프죠, 그쵸? 뭔가 해가 진다, 하강 이미지. 하강 이미지는 어떤 분위기? 애상적인 분위기를 줍니다. 누구를 보러 가시는 곳.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냐면, 여기까지가 두 명이라 했죠. 한 여인이 한 명의 여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 명의 여인이 저 각시에게 지금 어디 가냐고, 배옥강을 떠난 이유가 뭐냐고, 그 이유를 묻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서사, 첫 번째 서사. 서사 더 긴데요. 여기까지가 일단 나눠서 누구? 어떤 여인이 저 각시에게 물어보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여기 여인 1 돼 있죠? 편의상 여인 1, 여인 2로 나눠서 칭할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공부하는 어떤 자료 보면 감녀, 을녀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럼 그냥 편의상 붙인 말입니다. 편의상 우리가 공부하려고 나중에 붙인 말이고, 처음부터 뭐 정철이 여기는 여인 1, 여인 2, 여기는 감녀, 을녀 그렇게 정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중에 우리가 편하게 공부하려고 감녀, 을녀, 여인 1, 여인 2 이런 식으로 붙인 거고요. 우리는 교과서에 따라서 그냥 여인 1, 여인 2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어와 너로구나. 자, 여기서부터가 뭐야? 여인이, 여인 2의 뭐예요? 대답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여인 1의 질문이었고, 여기서부터는 여인 2의 대답입니다. 어와 너로구나. 이내 사정, 이내 사설 들어보 하면서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쭉 해요. 내 얼굴 이 거동이, 내 모습이 님 괴함 중 한가마는 괴다, 사랑하다 라는 말이에요.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고전식으로 공부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말이에요. 괴다는 사랑하다. 님 괴함직, 님이 사랑함즉, 혹은 뭐 님의 사랑을 받음직 한가마는 어쩐지 날 보시고 내로다, 너로다, 너구나 라고 여기심에 바로 너구나. 내가 찾던 사람, 내가 사랑할 사람 바로 너구나. 그러니까 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얘기죠. 님이 나를 사랑했어요. 그렇게 여기심에 나도 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군뜻이 없어요. 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뭐 내가 뭐 다른 마음을 먹은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 뭐 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님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고 그래야지, 뭔가 바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돈 달라고 그래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즉 어떤 마음으로? 군뜻, 다른 생각이 전혀 없어요. 나는 순수하게 님을 사랑한 거예요. 이래야 교태야 어디를 하였던지. 그러니까 순수한 사랑으로 님을 향해서 어떻게? 이래야 교태야, 아양과 애교를 막 떨었는데 너무 어지럽게 굴었나 봐요. 너무 심하게 했나 봐. 아잉 너무 심하게 했나 봐. 그래서 당기시는 낯빛이, 당기시는 얼굴빛이, 옛날에는 내가 아양 떨면 막 좋아했는데 지금은 안 좋아하는 거죠. 너무 심하게 했는지 안 좋아해요. 어쩐지 내와 어찌 다르신고.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사랑했는데 어떻다? 너무 심하게 이래와 교태를 굴어서 당기친 낯빛이 다르다. 님과 멀어진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야? 내가 이래야 교태야, 아양과 교태를 너무 심하게 했기 때문이죠. 생각난 사자성어 뭐 보겠습니까? 네 글자. 뭐예요? 과유불급. 그쵸? 지나침이 모자라면 못하다. 너무 심했다. 그래서 님과 멀어지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이별의 원인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작가와 관련해서 본다면은 뭘 뜻하는 거겠어요? 군뜻이 전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님을 향해서, 즉 임금님을 향해서 충성하는 마음은 다른 뜻이 없다. 뭐 다른 욕심을 부리는 게 없다. 사심 없다는 거죠. 사심 없는 순수한 충정이었다라는 말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보면 누워 생각하고 일어앉아 헤아리니 생각하니 내 몸에 지은 죄 외같이 산 외산 외같이 산같이 쌓여 있어. 바로 뭐예요? 내 몸에 지은 죄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별의 원인 뭔데요? 작품 내적으로만 따지면 뭐가 돼요? 일해야 교태야. 너무 심하게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별의 원인이 산같이 쌓였으니. 그러니까 이별의 원인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 나 때문인 거지. 내가 너무 심했던 거지. 그렇지? 이별에 대한 그런 자책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해? 하늘이라 원망하며 사람이라 호문하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다른 사람을 탓하랴. 뭐라고? 탓할 거 없다. 바로 누구 때문? 이별의 원인은 나 때문이다. 자책하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서러워 풀어 헤아리니 조문을 탓이로다. 선생님 자책한다면서 지금 조물주를 탓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조물의 탓이로다 뭐냐면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뭐라고? 운명, 조물주 운명이다.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뭐 조물주 탓 하느님 미워 그게 아니라 뭐 운명이다. 어쩔 수 없는 운명이다. 탓이로다. 여기서는 탓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뭐 때문이다. 어떤 그런 가치중립적인 말로 이해하세요. 서로 프로 헤아리니 어쩔 수 없는 운명이구나. 어떤 태도? 어쩔 수 없다. 이건 나의 운명이다. 운명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뭐 바로 여인 이의 대답이에요. 여인이가 대답하는 거야. 아까 물어봤죠? 너 왜 이랬니? 라고 물어보니까 대답하는 거죠. 뭐라고? 자신 죄로, 내 죄로 자책하는 거죠. 이별했다고 자탄하는, 탄식하는, 스스로 탄식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여인 1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는 생각하지 말라고. 뭐 하는 건데요? 위로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자책하지 말라고 여인 1이 여인 2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 자, 교과서하고 살짝 다를 거예요. 교과서하고 살짝 다를 거야. 무슨 말이냐? 교과서 보면은 몇째 줄이죠? 7번째 줄. 글란 생각하고 매치니셔이다가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한 줄에, 한 행위로 있죠? 그런데 제가 일부러 끊었습니다. 왜냐면은 글란 생각하고까지가 누구의 말? 여인 1의 위로의 말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매치니셔이다부터 다시 뭐야? 다시 여인 2의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인 2의 말 다시 나눕니다. 어떻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여인 2의 대답이었고요. 글란생하마오는 여인 1의 뭐? 위로하는 말이었고요. 그리고 다시 그 아래서부터 뭐야? 여인 2의 말이에요. 아시겠죠? 매치니시 이셔이다 부터 여인 2의 말입니다. 다시 여인의 말을 들어볼까요? 자, 매치니 이셔이다 라고 말해요. 마음에 맺힌 것이 있다. 마음에 맺힌 일이 있다 라고 말해요. 맺힌 일이 있다는 해석은 뭐 님의 마음에 맺힌 것이 있다. 혹은 나의 마음, 화자 여인이 두 번째 여인, 나의 마음에 맺힌 것이 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본다면은 두 번째 해석이 맞지 않나. 즉 여기 있다시피 님을 걱정하는 마음, 즉 화자가 여인이가 님을 걱정하는 마음이 맺힌 것이 있다 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것이 선생님 생각입니다. 자, 매치니셔이다. 님을 매셔이죠. 님의 일을 내 알거니. 내가 원래 천상 백옥경에서, 즉 한양의 궁궐에서 님을 모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님의 일을 잘 알고 있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내가 천상 백옥경에서 님을 모셨었죠. 그래서 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계속 봅니다. 물 같은 얼굴이, 물처럼 어떤 얼굴? 물처럼 맑은 혹은 연약한 얼굴이 편하실 적 몇 날일고 편하게 지내는 날 몇 날이나 있을까?
왜? 님의를 잘 알고 있는 내가 없잖아요, 지금. 춘, 한, 고, 열. 한자 보면 알 수 있겠죠? 춘, 봄의 한, 추위와 고열, 여름의 더위. 어떻게 지내시며, 어찌할 지내시며. 추일, 동천. 추일, 가을이겠죠. 동천, 겨울이겠죠. 가을과 겨울은 춥죠. 가을과 겨울의 추위는 누가 모시고 있느냐. 죽조반 조성매외. 죽조반은 뭐냐면은 아침에 먹는 죽. 조석매. 매는 뭡니까? 산이 아니고요. 여기서는 밥이에요. 밥의 공중어. 왕족만 매를 드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옛날과 같이 잡수시는가 올리시는가. 책에는 올리시는가 돼 있죠? 잡수시는가. 그리고 기나긴 밤의 잠은 어찌 주무시는고. 전부 다 뭐예요? 전부 다 뭐? 님 걱정이에요. 님 걱정. 편하게 잘 지내시고 있는지, 더위, 추위, 봄, 여름, 가을, 겨울 잘 지내시고 있는지, 내가 없는데 누가 잘 모시고 있을까? 밥은 잘 먹는지, 잠은 잘 지내시는지 라고 걱정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없는데 잘 지내시고 있는지, 어떤 마음? 임에 대해서 걱정하는, 염려하는 그런 마음이 잘 드나 있죠. 자, 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임에 대한 염려, 그림이 크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건 뭡니까? 작가와 관련해서 본다면은 임금을 모시고 있지 못하는 신앙의 임금에 대한 충성스러운 마음이라고 봐야겠죠. 자, 314페이지입니다. 다 책 폈죠? 314페이지 폈죠? 자, 벌써 반 했습니다. 자, 잘 따라오세요. 자, 님다의 소식을 아무려나 아자하니. 자, 님의 소식. 자, 방금 앞에서 봤지만 여인은, 화자는 뭘 궁금해해요? 님이 잘 지내시는지 궁금해하겠죠.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이 컸잖아요. 그래서 님 계신 곳 소식을 어떻게든지 아자하니 오늘도 거이로다. 내일이나 살아올까? 어떤 사람? 화자가 궁금해하는 님의 소식을 알려줄 사람이 올까? 내 마음 둘 데 없어요. 왜요? 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크잖아요. 그런데 그 큰 마음을 어떻게? 님을 보고 싶은 마음, 님을 염려하는 마음, 님의 소식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그런데 이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방황이 이런 식으로 내 마음 둘 데 없다 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큰 마음, 심리적 방황이 행동으로 나타나요. 어디로 가자 말고 잡거니 밀거니 어디가? 높은 뇌에 올라갑니다. 왜요? 높은 산에 올라가요. 이건 진짜 산입니다. 산에 올라가요. 뭐 보러? 다음 줄에 뭐라고 써있니? 1호를 어찌 보며 1호를 보러 가는 거예요. 누구 보고 싶어? 임을 보고 싶은 거겠죠? 작가로 본다면 누구? 임금님 이겠죠? 임을 보고 싶어요. 임금님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구름은 물론이고 안개는 무사일고. 내가 임을 궁금해하는 그 마음, 그 소망을 이루고 싶어서 산에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산은 소망을 이루기 위한 공회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런데 구름과 안개 때문에 어때요? 산천이 어두워서 볼 수가 없어요. 이 구름과 안개는 화자의 소망을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장애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산천을 어떻게 만드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산천이 어둡다. 그러니까 나와 임 사이로 가로막는 것들, 나의 충성스러운 마음을 방해하는 것들. 산천이 어둡다. 어떤 걸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어지러움. 어지러움은 부정적인 시대 상황을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척을 모르거든 천리를 바라보랴. 가까운 곳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천리 멀리 떨어진 천리 떨어진 님을 볼 수가 없겠죠. 소식을 알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과 임과 나 사이의 거리감이 드러나 보입니다. 자, 산에 올라가서 소망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님의 소식을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어디 가요? 차라리 물가에 가. 백일이나 보자니. 백길을 통해서 님의 소식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어때요?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수선하게 되었구나. 물가에 가서 님의 소식을 알고 싶었어. 물가도 산과 마찬가지로 매와 마찬가지로
소망을 이루기 위한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바람과 물결 때문에 어때요? 배를 띄울 수 없겠죠. 배가 올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람과 물결도 뭐예요? 화재의 소망을 좌절하게 만드는 그러한 소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앞에 구름과 안개도 마찬가지였죠. 앞에 나왔던 구름과 안개도 화재의 소망을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소재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공통적으로 뭡니까? 화재의 소망을 방해하고 화재와 임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작가 입장에서 본다면 누구? 충성스러운 나와 임금 사이를 가로막는 뭐가 돼? 바로 간신배들, 조정 어지럽히는 간신배들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봅니다. 사공은 어디 가고 빈배만 걸렸는고. 사공도 없고요, 빈배만 남았어요. 빈배. 왜 배만 걸렸다, 배 한 척이 있네 라고 하지 않고 빈배라고 그럴까요? 비어있어요. 누가? 화자의 마음이. 님의 소식을 알 수 없고 님과 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비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빈배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화자의 외로움을 드러내는 소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마음이 비었으니까 빈 배라고 표현한 거예요. 배라고 하지 않고. 자, 강천에 혼자 서서 지는 해를 구워보니 님 계신 곳 소식이 더욱더 멀게만 느껴지는구나. 마찬가지로 어때요? 님의 소식을 알 수 없다. 더욱 아득하게만 느껴져. 천리. 앞에서는 천리라고 했죠. 여기서는 더욱 아득하구나. 소식을 알 수 없는 안타까움. 님과 나 사이에 거리감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세 번째 본사, 여인의 임의 소식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드러난 부분이고요. 모첨 찬자리에 밤중만 돌아오니, 모첨은요 초가집이죠. 찬자리, 마음이 추우니까, 외로우니까 더욱더 차갑게 느껴질 거예요. 밤중만 돌아오니 밤벽 청등은 눌려요 밝았는고. 밤벽 청등은요 벽에 걸린 등불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눌려 밝았는고. 자, 등불 켜놨어요. 하지만 이 등불을 보고 찾아올 사람 있어 없어? 없어요. 혼자서 님을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누가 찾아올까요? 그러니까 불을 켜놔도 나를 찾아올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이 등불은 뭘 드러내요? 화자의 외로운 처지, 즉 홀로 있다. 이 등불 켜놓고 나 혼자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어떤 처지? 홀로 있는 처지, 즉 독성공방의 처지를 드러내는, 외로운 처지를 드러내는 그런 소재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앞에서 나왔었죠. 빈배. 자, 빈배의 반벽 청등은 어때요? 둘 다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드러내는 소재예요. 자, 이런 걸 뭐라 그래요? 화자의 정서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그런 대상인데, 그 외부에 존재하는 대상을 화자의 감정을 드러내는데 동원해요. 관련지어서. 이런 거 뭐라 그래요? 객관적 상업물이라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반벽청든 빈배는 화자의 외로움을 부각하는 객관적 상업물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오르며 내리며, 지금이 아니고 아까 산에 올라가고 강에 갔었죠. 그 얘기예요. 헤매며 방황하니 적은 더 잠깐 사이에 기운이 다해서 풋잠을 잠깐 드니 정성이 지극하여. 정성 지극하죠, 그렇죠? 님을 생각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크잖아요, 그렇죠? 꿈에 님을 보니, 어머, 그리워하던 님을 어디서? 꿈에 보게 되었네요. 꿈을 통해서 실제로 님을 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꿈을 통해서 화자의 소망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꿈은 화자와 임 사이의 만남을 매개하는 그런 시간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그만큼 어때요? 그만큼 써있는 대로 정성이 지극한 거죠. 꿈에서 님을 만났다. 님에 대한 사랑, 그림이 그만큼 크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간절히 바라는 거 있으면은, 간절히 바라는 거나 간절히 기다리는 대상이 있으면은, 만나고 싶은 대상이 있으면은 꿈에서 본 적 없나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꿈에서 본 님의 얼굴이 어때요? 옷 같은 얼굴이 반이나마 늙었어라. 예전에 내가 함께 했을 때, 내가 님을 모셨을 때의 과거의 모습은 옷같이 고운 얼굴이었어요. 고운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반이나 나마 늙었구나. 내가 모시지 않으니까 반이나 늙었구나. 실제로 본 모습이 아니지만 꿈에서 본 님의 모습은 어때요? 반이나 넘게 늙어버린 모습이야. 왜? 내가 모시지 않았으니까. 아까 앞에서 막 걱정했잖아요. 내가 안 모시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잘 지내시는지, 밥은 잘 잡수시는지, 잠은 잘 주무시는지 걱정했잖아요. 그렇죠? 걱정이 크다 보니까, 이런 걱정하는 마음이 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꿈속에서 만난 님의 모습이 반이나 넘게 늙은 모습으로 등장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꿈에서 님을 만났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겠죠? 마음에 먹으면서 온갖 정과 해포, 그런 사자성어와 관련지을 수 있어요. 이걸 읽을 수 있나요? 만단정해와 관련지어 볼 수 있는데 어떤 말이겠어요? 마음에 먹었던 말씀,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 보고 싶었어요, 사랑해요, 그런 말이겠죠, 그렇죠? 그런 말을 실컷 말하고자 하니 눈물이 계속 연달아 나서 말씀인들 어이하며 정인들 못다요. 모이조차 매어하니. 할 말은 많은데 눈물이 막 나요. 그렇죠? 님을 만났어요. 내가 드디어 바라던 님을 만나니까 눈물이 계속 막 나고 목이 막 꺼이꺼요 이러면서 막 메이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말도 못했는데 이런 방정맞은 닭 울음소리, 오연된 개성, 닭 울음소리. 방정맞은 닭 울음소리가 잠은 어찌 깨웠던 거. 잠을 깨웠어요. 님과 나의 만남을, 꿈을 방해한 거죠. 화제의 소망을 방해했어요. 방정맞은 닭 울음소리. 굉장히 화제 입장에서는 원망스러운 그런 소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네 번째 보사 여인 두 번째 여인의 외로운 심정과 꿈에 본 임. 그림이 크니까 이렇게 꿈에서 임을 만나게 된 거죠. 서러다. 왜요? 꿈에서 깼잖아요. 임이 어디 간고? 꿈결에 일어나는 자 창밖을 열고 보니 가련한 그림자. 날 쫓을 뿐이로다. 이 그림자 누구 그림자예요? 이 불쌍한 그림자 누구 그림자? 나밖에 없잖아요. 어여쁜 그림자, 가련한, 불쌍한. 어여쁘다, 예쁘다 아니에요. 지금하고도 다르죠, 그렇죠? 가련한 그림자, 뭘 드러내요? 아, 나 혼자뿐이구나. 이 방에는 나와 내 그림자, 나밖에 없구나. 화자의 외로운 처지를 드러내는 소재가 되겠죠? 그리고 뭐라 할 수 있어? 한 번 더, 화자는 이 방에 혼자 있다. 독소공방의 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현실에서는 도저히 화자는 소망을 잃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차라리 사라져서 나골이나 대하이셔. 님 계신 창 안에 번데시 비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차라리 사라져가지고 어떻게? 달이 돼서, 나골, 지는 달이에요. 지는 달이 되어서 뚜렷하게 님 계신 창을 통해서 비치겠다.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은 달이 된다면은 님과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어? 나골을 통해서, 나골이 되겠다는 말을 통해서 뭘 할 수 있어요? 차라리 죽어서라도 님과 함께 하고 싶은 두 번째 여인의 간절한 마음을 알 수가 있겠죠. 저기까지가 여인 2의 목소리고요. 그리고 그 목소리를 들은 첫 번째 여인, 맨 처음에 물어봤던 여인,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자, 각시님 마지막 줄인데 여기서부터는 누구의 말? 여인 1의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차라리 시어디어 나굴이나 되셔 이미 계신 창 안에 번데에 비치리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 듣고 뭐라고 그래요? 각시님 다른커녕, 우리 책에는 다른 물론이라고 되어 있을 거야. 다른커녕 혹은 물론이고 구준비나 되셔 라고 이야기해요. 구준비나 되라고 이야기해요. 왜?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여인 1이 여인 2에게 뭐라고?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고 조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냐면은, 자, 나골과 구준비,
어떤 차이가 있길래 나골이 되겠다니까 구준비나 되라고 이야기해요. 나골이 되겠다는 얘기는 죽어서라도 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간절한 사모의 정을 드러내는 건데 왜 구준비라고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냐? 자, 이 두 소재의 나골과 구준비의 의미를 비교해보면 그 차이점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겠죠? 자, 나골은요 지는 달이야. 어때요? 일시적이에요, 일시적. 오래 질 수 없어요. 오래 질 수 없어요. 곧 지는 달이니까. 그리고 구준비는 어때요? 어떻게 내려요? 구준비는 추적 계속 내리죠. 오래 내리는 비예요. 그리고 나골은요 어때요? 나골은 어때? 멀리서 있죠. 님을 비추고 있지만 멀리 있어요. 그렇죠? 간접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어때요? 구준비는 님의 몸에 직접 닿는 거잖아요. 직접적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그네나 대이셔라는 것은 어떤 태도, 어떤 사랑, 소극적인 그런 사랑이라고 본다면은 어때요? 구준비는 적극적인 사랑, 님과 함께 오래 할 수 있는 나골처럼 멀리서 잠깐이 아니고 구준비가 되어서 어떻게 함께 직접 오래 구준비가 되셔. 너희 마음을 지금 듣고 보니 어때요? 너희 사랑은 너무 커. 그러니까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구준비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게 네 사랑에 어울려. 라고 어떻게 위로하고 좋아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기 제가 별표 써놨죠? 나골과 구준비의 의미 잘 비교해 두셔야 되겠고요. 둘 다 간절한 사랑이에요. 뭐 누가 어떤 것이 나골과 구준비 중에 어떤 것이 더 간절하다는 게 아니고 둘 다 간절한데 그 태도가 어떻다? 나골은 소극적이고 구준비는 적극적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감상할 겁니다. 여기까지 감상하고 다음 시간에 학습활동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317페이지 학습활동 할 거고요. 우리가 송민고 배웠으니까 송민고가 관련된 학습활동 먼저 할 거예요. 317페이지, 그 다음에 319페이지, 321페이지 할 겁니다. 그리고 교실에서 진달래꽃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안녕.